이사벨은 항상 꿈과 성취로 가득 찬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이사벨은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수도에 있는 최고 대학 중 한 곳에서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력적이고 똑똑하며 야망이 넘치는 동기 펠리피를 만났습니다. 펠리피와 이사벨은 대학 2학년 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모든 면에서 응원해 주었고 두 사람은 빠르게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 둘 다 대형 로펌에서 좋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2년 후 펠리피는 로맨틱한 여행 중 브라질 남부의 산악지대에서 그녀에게 청혼했고 이사벨은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결혼식은 사랑에 빠진 두 마음의 결합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행사로 친구와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다니엘의 존재는 이사벨의 삶에서 점점 더 빈번해지고 동시에 그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방문을 기다리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가져오는 가벼움을 느끼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 어떤 것도 우정을 넘어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요한 어느 날 밤 펠리피는 더 자주 그러하듯이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사벨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중 초인종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다니엘이 특유의 미소와 아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방해가 안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는 눈에 반짝임을 띠며 말했습니다. 저녁을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사벨은 미소를 지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는 동안 주방은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웃음과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지만 공기 중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날 밤 유난히 조용해 보였고 그녀를 향한 그의 시선은 길게 머물렀으며 마치 자신과 싸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사벨, 그는 야채를 자르던 중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이사벨은 하던 일을 멈추고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그는 칼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가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고 펠리피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더는 이 감정을 외면할 수 없어요. 다니엘의 고백에 이사벨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더 현실적이고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니엘, 우린 이럴 수 없어요. 펠리피가. 알아요. 그가 그녀의 말을 끊으며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너무 힘들어요. 당신은 지금 내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존재예요. 이사벨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니엘,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린 강해야 해요. 이건 펠리피를 망가뜨릴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도요. 그들이 대화를 계속하려던 순간 열쇠로 문이 열리는 소리가 긴장을 깨뜨렸습니다. 펠리피가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사벨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저녁 준비에 열중하는 척했으며 다니엘은 물러나 야채를 다시 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펠리피가 주방으로 들어와 이사벨의 뺨에 키스를 하며 말했습니다. 다니엘, 만나서 반가워.
저녁 먹고 가요. 다니엘은 미소를 지었지만 이사벨은 그의 눈에 숨겨진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펠리피, 이사벨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대화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는 감정적으로 숨바꼭질 같은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사벨과 다니엘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들 사이의 긴장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무언의 이해와 언제든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약속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펠리피가 회의 중인 동안 다니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사벨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는데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모두 괜찮은 척하며 이사벨은 한숨을 쉬며 정원 가꾸는 도구를 옆에 내려놓았다. 나도 알아. 다니엘. 나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에 갇혀 있어.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단단히 붙잡았다. 이사벨,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야. 아마 시간이 걸리거나 거리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사벨은 눈을 감으며 다니엘의 체온을 느꼈다. 그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잔인하고 복잡했다. 그녀는 가까워질수록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친구 집에서 열린 생일 파티에서 이사벨과 다니엘은 테라스에서 단둘이 만났다. 음악과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듯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다니엘이 하늘을 바라보며 물었다. 왜 우리는 그냥 함께할 수 없는 걸까? 이사벨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펠리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모든 게 더 복잡해지는 거야. 그를 상처 줄 수 없어. 다니엘, 우리의 감정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어.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날이 갈수록 너 없이 지내는 게 더 참기 힘들어.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안으며 감정을 흘려보냈다. 매번 가까워질수록 고통은 깊어졌지만 그들이 형성하는 유대감도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욕망과 죄책감의 굴레에 갇혀 어떻게 이겨낼지 알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사벨의 내적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고통과 파괴를 초래할 것 같았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니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이를 외면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었다. 다음 몇 주는 이사벨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다니엘과의 긴장은 점점 더 커졌고 펠리페와의 정서적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외로운 밤이 점점 더 잦아졌고 그녀는 지나가는 매 순간마다 죄책감의 무게를 느꼈다. 펠리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주위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이사벨이 단지 자신의 책임에 바쁘다고 믿으며 그녀 내면의 요동치는 감정의 폭풍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사벨은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갈라져 있었다. 어느 날 밤 펠리페가 출장 중일 때 이사벨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아늑한 분위기의 바에 가서 평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니엘을 거기서 만날 줄은 몰랐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진 듯했다. 그는 구석에 앉아
위스키 잔을 들고 혼자 있었다. 다니엘. 그녀는 놀라고 약간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사벨이 느끼던 것과 같은 고통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생각할 장소가 필요했어. 그가 대답했다. 너도 그런 것 같네. 그들은 함께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이번에는 서로의 시선과 말 속에 절박함이 느껴졌다.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사벨,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다니엘이 마침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했다. 사랑해. 늘 그랬어. 그리고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가장하며 살 수 없어. 이사벨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 같은 마음이야. 다니엘.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에 갇혀 있어. 다니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맞잡으며 위로와 절망의 몸짓을 동시에 보였다. 모르겠어. 이사벨.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과 펠리페에게 솔직해질 때가 된 것 같아. 미래는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웠다. 이사벨과 다니엘은 발을 나와 한적한 거리를 함께 걸으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마주할 방법을 찾으려 했다. 이사벨의 집에 도착했을 때 긴장은 고조에 달했다. 다니엘은 잠시 망설였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 강했다. 이사벨. 그는 문을 닫으며 시작했다. 더는 거짓말할 수 없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너 때문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그녀는 안도의 한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다니엘. 우리 강해져야 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펠리페를 위해. 둘은 가까워졌고 처음으로 이사벨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진 키스는 열정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달간 억눌렸던 욕망과 말하지 못한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이사벨과 다니엘은 그토록 두려워했던 선을 넘었다. 그것은 완전한 헌신의 순간이었으며 서로의 모든 접촉과 속삭임에는 함께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이 다가오면 가혹하고 냉혹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밤만큼은 서로에게 몰두하기로 했다. 비록 몇 시간일지라도 말이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이사벨은 다니엘 옆에 누워 이상한 평화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들이 한 일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다.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야. 다니엘이 그녀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거라고 약속해. 이사벨은 눈을 감으며 다니엘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다.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잔혹하고 복잡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니엘에 대한 사랑이 진짜라는 것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외면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사벨과 다니엘의 첫 만남 이후 며칠간은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이사벨은 가정과 직장에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음을 느꼈다. 펠리페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멀어졌고 그를 볼 때마다 압도적인 죄책감에 시달렸다. 반면 다니엘은 이사벨을 위해 싸우겠다는 결심이 더 단단해졌다. 그들 사이의 감정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둘은 메시지와 몰래 통화를 통해 연락을 이어가며 다시 만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 비 오는 어느 오후 펠리페가 출장 중일 때
다니엘이 이사벨의 문 앞에 나타났다. 이사벨은 떨리는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은밀하고 감미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멀리 있을 수가 없었어. 다니엘이 말하며 문을 닫았다. 널 보고 싶었어. 이사벨은 그를 안으며 그의 체온을 느꼈다. 나도, 다니엘, 내가 너무 그리웠어. 그들은 잠시 떨어져 눈을 마주쳤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했다. 서로에 대한 갈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만 갔다. 이사벨. 다니엘이 다시 다가오며 속삭였다. 내가 필요해. 그녀는 말 대신 강렬한 키스로 그의 말을 대신했다. 줄임표는 원문이 너무 길어 추가 내용 번역 시 생략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필요한 경우 말씀해 주시면 나머지도 번역 가능합니다. 너를 너무 원해, 다니엘. 그녀는 욕망에 사로잡힌 채 속삭였다. 다니엘은 어두운 눈동자에 자신의 욕망을 담아 그녀를 응시했다. 나도 널 원해, 이사벨. 항상 그랬어.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그들은 서로의 몸 구석구석을 탐닉하며 강렬한 열정에 몸을 맡겼다. 그들이 나누는 열정은 손에 잡힐 듯했고 모든 손길과 움직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새기는 듯했다. 마침내 지쳐 만족한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헐떡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며 고요한 심포니를 연주했고 그것은 그들 안의 감정의 폭풍과 대조를 이루었다. 다니엘은 이사벨의 손을 잡아 손가락을 깍지 끼웠다. 우린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사벨은 그를 바라보며 사랑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난 당신을 믿어, 다니엘. 그리고 우린 길을 찾을 거야. 그날 밤 빗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세상은 멀게 느껴졌고 이사벨과 다니엘은 서로에게 빠져들며 사랑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았다. 그들은 미래가 도전으로 가득할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서로의 열정과 사랑만이 중요했다. 이후 몇 달은 이사벨에게 끝없는 연기와 같았다. 그녀와 다니엘은 몰래 만나며 열정과 동지애로 가득 찬 순간을 나눴다. 그들의 이중생활은 복잡했지만 어떻게든 외견상으로는 모든 것을 유지해 나갔다. 펠리페는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출장이 잦아지고 사무실에서 보내는 밤이 많아지면서 이사벨과 다니엘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더욱 쉬워졌다. 펠리페는 이사벨을 철저히 믿었고 그녀의 배신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사벨은 이중생활을 완벽히 해내는 달인이 되었다. 직장에서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능력 있는 변호사로서의 책임을 다했고 집에서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다니엘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며 억눌린 감정을 마음껏 표현했다. 어느 오후 펠리페가 다른 도시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 중일 때 다니엘이 이사벨의 집에 찾아왔다. 그들은 암호화된 메시지와 전략적인 스케줄을 활용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이사벨. 다니엘이 그녀를 단단히 껴안으며 속삭였다.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내 전부야.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온기를 느끼며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다니엘.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 실수할 여유가 없어.
두 사람은 오후 내내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고 웃고 항상 그렇듯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눴다. 이사벨은 다니엘과 함께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꼈고 그것은 펠리페와의 철저히 통제된 삶과는 극명히 대조되었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고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도 이사벨과 다니엘은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위안을 찾았다. 그들은 외딴 호텔, 한적한 장소, 때로는 펠리페가 집을 비운 동안 이사벨의 집에서 만났다. 비밀을 유지하는 스릴과 그들 사이의 깊은 감정은 매 순간을 잊지 못할 것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밤, 격렬하고도 열정적인 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몸을 맞댔다. 달빛이 방을 비추고 그들의 숨소리만이 침묵을 깼다. 헬레나. 다니엘은 그녀를 위해 붙인 애칭을 부르며 말을 꺼냈다. 가끔은 우리가 언젠가 이 모든 걸 두려움이나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을지 궁금해. 이사벨은 다니엘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펠리페가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의 말이 현실이라는 사실은 고통스러웠지만 둘 다 비밀을 잘 지키는 것만이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에 헌신적이고 이사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펠리페는 그의 아내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사벨과 다니엘은 의심을 피하는 전문가가 되었고 사회나 도덕의 제약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중적인 삶에는 도전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이 있었고 이사벨은 종종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발각될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항상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들의 사랑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만큼 강하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사벨은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겉모습을 유지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에 대한 사랑의 강렬함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중적인 삶은 그녀의 새로운 현실이 되었고 의무와 욕망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편 펠리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이사벨의 사랑을 확신한 그는 아내가 두 개의 삶, 두 개의 현실 속에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벨, 펠리페, 다니엘의 이야기는 사랑, 배신, 욕망이 얽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이사벨은 아내로서의 의무와 다니엘에 대한 불타는 열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이중적인 삶의 험난한 물결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녔지만 그녀는 두 세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자신과 사랑에 충실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은 이사벨과의 관계가 가진 한계를 받아들이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순간들 속에서 위로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 사랑을 위해 무엇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펠리페는 자신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신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행복한 무지 속에서 삶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사벨에 대한 그의 신뢰는 그녀가 이중적인 삶을 의심받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완벽한 결혼 생활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삶은 늘 그렇듯 계속 흘러갔고 이사벨은 언젠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마주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녀는 현재를 살기로 했습니다. 다니엘과 공유하는 금지된 사랑 속에서
행복과 충만함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실제 이야기들을 좋아하신다면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구독해주세요.